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자, 어제 자세한 일정이 공개됐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에 출국을 하네요. 예,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출국해서요. 현지 시각 18일 하루 동안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물면서 미국, 일본 정상과 긴밀한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미일 세 국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처음인데요. 자, 그만큼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의제가 나왔습니까? 예, 주요 의제는 이제 안보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정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포함해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은 이제 안보 방안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 안보 등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안보적 측면입니다. 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것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가장 큰 주제는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3국 정상은 한미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메시지 이게 나올까요? 지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네. 중국을 직접 명시하거나 중국 때문에 한미일 회의가 열린다는 그런 방식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요. 네. 중국이 특히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 문제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주목할 게 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자, 어제 대통령실은 이거는 선을 좀 긋는 모습이었어요. 예,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오르지는 않을 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아, 지금 한미일 3국 말고도 미일, 한일 양자회담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제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될 수 있을지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다른 자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일정에서도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지 않네요. 예,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는요. 미국과 일본 영부인들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트위터 관련된 기사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외교부가 김건희 여사의 예전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정부 인사에게만 부여하는 실버 마크를 아하. 트위터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예. 이 실버 마크는 정부 기관과 기관장 혹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증 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정부 관련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고요. 그리고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네. 따지면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는 외교부가 실버 마크를 요청했을 당시에 불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외교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실버 마크를 부여해 줬습니다. 자, 질 바이든 여사 미국 영부인인데 실버 마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아하. 퍼스트 레이디와 영부인 가운데 그 차이점은 미국은 법률에 따라서 퍼스트 레이디에게 행정보좌관하고 비서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함께 공식적인 재정 지원도 받는데요.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제2부속실이 현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아하. 자, 외교부 도용 방지 차원에서 실버 마크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국방부하고 해병대 수산장 사이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수사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예, 박 대령은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5차례에 걸쳐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로 이제 느껴졌다고 말을 했고요. 네. 국가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협력관에게 안보실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싶어한다라는 말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차관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차관의 문자를 읽어줬다고 밝히면서요. 사령관의 휴대전화 2개를 모두 포렌식해보면 논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 대령,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지금 보직 해임까지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집단 항명의 수괴죄로 지금 다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어제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자님 과거 군 법무관하고 군 판사로 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군 같습니다. 검사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더 많이 이 내용들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군 검찰사 심의회 뭐 예전에 있던 제도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군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안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막 많이 활용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군대의 특성상 사실은 수사 기관이긴 하지만 명령이 있고 뭐 복종하는 그렇죠. 그 체계도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컨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좀 군대 내에서 국방부 내에서 좀 법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검찰단장은 검찰총장 같은 역할, 수사단장은 경찰청장 같은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명하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상으로는 또 그렇게 계속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군대의 좀 특수성도 있어서 좀 복잡한 관계라는 그렇죠. 것인데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 간의 현재 진실 공방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정확한 명령입니다. 정말로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외압으로 느끼고 뺐는지 아니면 명령이 없었다면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사실은 항명 뭐 집단 항명 수괴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지금 의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령이 있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 명령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외압인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 같고요. 그게 진실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잼버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탈도 많고 좀 말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그 K-팝 공연 잘 치러졌던 것 같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마무리는 잘 됐는데요. 네. 이제 남은 것은 관광과 K-팝 공연뿐이라는 이제 비판적 시각도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스카우트 정신, 이 잼버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야영하고 이렇게 막 극기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공연 같은 거 보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문화체험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극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네.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극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온열환자 속출하고 해충에 물리고 많은 그 불평불만들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실한 준비였는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더 안겨준 것 같습니다. 네. 자, 폐막은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많은 대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봤고요. 한국 문화체험 또 추가 여름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웨덴 잼버리 대원 890여 명은요 12일부터 부산을 관광하고 있고요. 네. 영국 대원 600여 명도 전날 강원 춘천시에 도착해서 구곡폭포와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을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대표단 일행은 조를 나눠서 부산과 경북, 경주, 전남, 순천 등을 관광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추가 일정
일정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정부는 숙소, 교통, 문화체험, 관광 전 영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네. 밝혔고요. 앞서 문체부는 문화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각국 대표단의 문의가 또 잇따랐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 열세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 끝에 마무리라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제 본격적인 책임의 시간입니다. 감사원에서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감사에 착수를 한다고요? 예,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정부 등 지원부처에 대해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 대상이 꽤나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조직위 운영 실태 등 전방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감사 대상은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자, 본격적인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네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퇴임 후에는 아마 현안하고 관련된 발언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잼버리 파행이 좀 계속되니까 입을 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정쟁으로 예. 또 소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자꾸 여권 쪽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입장을 안 밝히면 또 안 밝히는 대로 아하.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약간의 그 사과의 뜻을 담은 또 의사표시도 한 것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책임을 두고 니 탓 공방으로 번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 8월에 이제 16일부터 국회가 열립니다. 주요 쟁점으로 되겠죠? 예,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그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의 그 부분을 좀 따져볼 그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임시국회 뇌관으로는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국회 내일 모레입니다. 주요 쟁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잼버리 파행 예. 책임 공방하고요.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또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굉장한 뜨거운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지금 18일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도 상당히 뜨겁게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회기 때 해야 될 게 또 다뤄야 될 쟁점들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검찰이 비회기 때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육성영장 청구를 했었죠.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승부수를 던질지도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불체포특권 네.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칠지 말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특수수사 형태의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지금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만약에 또 법원에서 기각이 됐을 기각이 때 되면. 또 엄청난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지금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사건 아마 소환 조사가 지금 있을 거고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합쳐서 신병 관련된 영장의 가능성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끝으로 교권 침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희초 교사 극단적 선택 또 주호민 씨 아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일반 학부모가 아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학부모 갑질 이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현재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던 학부모 A씨가 네. 새로 부임한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주고 하지마 같은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과 또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철저하게 편을 들어주라는 9개 항목에 걸친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DNA. 이 왕이 우리 좀 뉴스킹이 좀 왕을 표방을 하는데 왕이 될 상이 이제 그런 게 있나요? 무슨 영화 제목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 내가 왕이 될 진행자님의 저 상인가. 왕관이 네. 생각나기도 네.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그 담임 교사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왕이 될 상이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라운데, 자 새로 부임한 교사 이 전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지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요. 전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해서 지난해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직후에 네.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또 이런 편지를 보낸 건데요. 더 악의적인 것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공직자 통합 메일 계정을 이용하고요. 전 담임을 신고한 내용도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부 공무원인 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건데, 자 다행히 전 담임 교사 올해 5월에 무혐의 처분받고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해요. 정작 직무정지는 이 교육부 공무원 학부모한테 적용이 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현재 사무관인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을 통해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전형적인 이건 좀 공무원 갑질이라고 네.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부 공무원 이 학부모 입장도 나왔습니까? 예, 어제 A씨는 사과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면서요. 담임 선생님께 드린 자료, 그 왕의 DNA가 적혀있는 그 문서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에 일부이고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에 자신의 아이의 치료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윤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